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비구름이 다시 북상하면서 현재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강원 중남부 지역에 이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집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까지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고요. 또 비가 계속해서 오락가락 이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정말 주변 점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KTX 강릉선이 원주 등을 거치지 않고 무정차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네요. 최근에 또 이에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던 원주시의회 소속 의원 연결해서요. 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력백 원주 체력인증센터가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평화의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20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이번 주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또 오는 17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연구 용역의 로드맵, 수행체계와 과업관리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례 발굴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에 내년 3월엔 도소속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소재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5가구 주민 7명이 고립되었습니다. 이 긴급 출동한 횡성소방서는 산사태로 막힌 진입로 확보에 나서는 등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듣내면 현촌리에선 산사태로 주민이 숨지는 등 모두 17세대 29명의 이재민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8일 이후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15건, 도로 유실이 49건, 주택 피해가 13채 등 총 157건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KTX 강릉선, 원주 등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무정차로 강릉까지 직행하는 KTX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하게 됐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죠. 문정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원내대표, 소수 야당 이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일정 또 어떤 각오이신지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 원주시와 시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원내대표로서는 또 의회 내에서의 교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권익을 우선시하여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의정 연수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대 의회는 민주당이 이제 훨씬 많은 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은 13대 11입니다만 일단 소수 야당이 되었고요.
네. 아무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의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또한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이므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의 그 다수당이 갖는 유리한 포지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의회에서 또 다뤄야 될 이런 그 각종 현안들 많은 논의와 또 수기 또 논쟁들이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 현안 중에 앞으로 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라든가 네. 또 뭐 저희 지역구인 그 혁신도시의 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그 시장직 인수위가 간현관광지 등 개발 뭐 9개 현안 사업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겠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보고서가 다음 주쯤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것을 지금 주목하고 좀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정 방향에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좀 이 부분 자주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때 자주 뵙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오늘 제가 지금 연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것이 이 KTX 열차 운행 관련입니다. 현재 주말에 이 두 편이 중설되었더군요.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KTX 열차가 운행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역들을 정차하지 않고 강릉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 그냥 그 철도가 하나 중설되었나 보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또 정치권 차원에서 좀 비판 여론을 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철도공사가 그 KTX 강릉선에 무정차 열차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열차 도입을 하기 위해서 청량리역에서 동해역을 오가는 무궁화호의 열차를 2회를 운행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네. 네네. 이것은 그 주말에 서울과 강릉 노선에 관광객만을 위한 선택이었다. 네. 그리고 그 수에는 고작 운행 20분의 단축 시간을 위한 것이었다. 네. 그래서 그 피해는 서민에 발휘했던 무궁화호를 이용했던 원주, 대천, 영월, 뭐 태백 등의 강원도 산간벽지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다. 네. 이게 주요한 쟁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비판이 일자 현재 제천에서 동해까지는 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로 좀 불편이 감소되지는 않을까요? 뭐 타 지역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결국은 서울에서의 이동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거죠. 네. 또 그 와중에 원주는 또 소외된 것이고요. 네.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도공단에서는 시범 운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휴가철에 뭐 잠깐 운행하고 말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범 운행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을 하겠다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완책으로 제천동해 구간을 또 무궁화호를 운행을 하거든요. 네. 여름철 단기간에 시범 운행이었다면 이런 대안책을 급히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이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안이 원주 지역과 또 평창, 횡성 무정차로 가거든요. 네. 사실 이 지역의 그 승객 수요가 상당할 것 네네. 같은데 이 네네. 부분을 또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간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한 30%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30%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무정차로 강릉까지 가게 되면은 전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단축되는 건가요? 네, 지금 기존 1시간 40분에서 한 1시간 20분으로 20분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그 노선 운행을 줄이거나 중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따져보고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전 점검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일단 신설된 KTX 구간에 대한 경제성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없어진 무궁화호나 또는 이 반쪽짜리 대책인 제천동해 구간의 신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이고요. 네. 기존 운행하던 그 주말에 무궁화호는 거의 매진 상태였던 거기 때문에 네. 뭐 경제성이란 타당성은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노선이 무궁화호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고 무정차 20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그 청량리에서 망우까지 그 구간이 포화 상태라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까? 네, 이제 그 열차 선로에는 이제 그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총량제 같은 개념인데요. 네. 이제 서울에서 망우 구간이 이제 많은 구간의 이제 열차들의 노선의 시작이기 때문에 결론은 강릉의 무정차 KTX를 늘리기 위해서는 네. 이 구간의 출발점이었던 무궁화호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 네. 네,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국회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권성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고 얼마 전까지 비대위 위원장이었습니다만은 권성동 의원에게 좀 관역을 좀 돌리는 것 같던데 뭐 그런 배경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철도공사 노조의 발표에 네. 이런 뭐 권성동 의원의 뭐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철도를 사유화하려는 좀 움직임 아니냐, 공국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조 측의 언론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노조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 좀 앞으로 향후 좀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일단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강원도 건내의 지역들과 연대를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네.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철도공사 쪽에 항의 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의회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 좀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원주시에서 저희가 성명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일단 이 잘못된 극조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원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네, 정치적인 비하로 더 확대되는 것은 뭐 중앙 정치의 무대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다 라는 정도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네. 이제 시범 운행이라고 했으니까 또 휴가철이 지나간 다음에 과연 이것이 상설 노선이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좀 지켜보고서 향후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문정환 의원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가요. 여름철 시민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체력인증센터의 오형경 건강운동관리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원주체력인증센터 좀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국민체력대 원주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랑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원주시청에서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체력 측정 서비스를 통해서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이고요. 네. 저희 원주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연세대 운동의학센터와 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추가로 기초의학 검사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운동을 하려면은 주변에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체육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체력인증센터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일반 체력 헬스장이나 이런 데랑 다른 점은 저희는 기초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훈련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그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다음 달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저희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세 타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8주 프로그램이어서 9월 15일에 끝나긴 하는데 바로 다음 기수도 진행할 예정이어가지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시고 네. 저희는 이제 구글 미트라는 화상 회의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영상 통화하듯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도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집에서 하긴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이 앱 등을 이용해서 좀 이제 상담도 받고 또 코치도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맞춤형으로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앱을 깔고 좀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건가요?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화상회의 하듯이 하는 거고, 네.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때 접어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네. 이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말 잘 들으십니까? 온라인으로도? 대면보다는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원래는 이제 9월 중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데, 뭐, 다음 기수도 또 이제 모집 예정이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듣고 이제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저도 관심이 생깁니다. 또 누가 옆에서 뭐 계속해서 다구쳐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참여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전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문은 하셔서 네. 진단은 받아봐야 되겠군요. 최소한.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좀 대면하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방문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전화 신청도 받긴 한데요. 예. 웬만하면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체력 측정도 받아보시고 그러고 운동에 참여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전화번호는 033-762-0110입니다. 네, 033-762-0110. 저도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한번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 계속해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기회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원주 체력 인증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용 방법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저희 체력인증센터는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전화 예약만 해주시면 언제든 무료로 이제 체력 측정이나 운동 처방 그리고 의학 검사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드렸던 체력 증진 교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운동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체력인증센터의 오형경 건강운동관리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원주에도 있습니다만 이 원주에 설치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닭종이 인형전도 진행 중이고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닭종이로 또 할머니들을 표현해냈다고도 하고요. 좀 많은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닭종이 인형전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광복 70주년인 2015년 강원도에서는 최초, 전국에서는 12번째로 원주시의 평화의 소녀상이 지어졌습니다. 무실동 원주공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지 7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 대표 문화재인 한지를 활용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인형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닭종이 인형전은 거제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의 초청을 받아 전국을 돌면서 지금까지 14회의 순회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어제 10일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원주 시민문화연대 이선경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한지를 사랑하는 작가들, 그리고 원주에는 있지 않지만 원주 한지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김영애 작가, 또 서양화가 이재경 작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할머니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거고요. 이 다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다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인형 하나하나가 다 할머니들이다 이러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시게 되면 쌀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인형전은 어떻게 꾸며졌습니까? 네, 소녀상을 주제로 할머니들의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데요. 우리 대표 문화재인 닭종이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20점의 종이 인형과 또 6점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원주 한지를 활용해서 미술 활동을 하는 한지문화연대 소속 8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흰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 한복을 입은 소녀상을 비롯해서 여러 의복과 표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 전시실 입구에는 초등학생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할머니 더 이상 울지 마세요라는 그림으로 할머니가 어린 시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꼭 안아주고 있는 그림이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때 피해를 우리가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면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은희 참여 작가와 그림을 그린 김원효 학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한지와 할머니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접목할 수 있는 게 닭종이 인형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각자 작가들이 실제 할머니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작품을 한지를 한 장 한 장 여러 겹 뜯어 붙이면서 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할머니가 소녀상을 꼭 안아주듯이 할머니들에게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찾으신 것 같네요. 네, 평소에 한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지의 활용을 보러 오기도 하고 또 위안부 피해 역사적 사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전시를 찾았습니다. 또 어제 개막식에는 국악 연주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전시를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초대받고 왔고요. 저 원래 한지 좋아하니까 와서 관람할 때마다 되게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이런 좀 흥분된 기분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가슴이 무겁고 막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앞에 태극기 있는 부분에 새 작품이 나란히 있는 게 할머니들을 정말 검은 치마랑 흰 저고리 입은 건 모두 다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를 떠올리게 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진짜 이런 아픈 역사가 어느 나라에도 어디에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작은 기도와 함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이 소녀상 관련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념 행사들도 많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에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77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전 10시 시청공원에서 시민문화제가 진행되고요. 또 원주 여성문학인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시를 짓고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눈물 쏟는 소녀여 소리 없는 외침과 같은 제목의 창작시를 선보이고 있고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위안부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일본이 빠른 인정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들이 함께 대화하고 캠페인하는 토론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였고요. 자, 8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